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롬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보통 현금이나 아파트로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부담부 증여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증여나 부담부 증여보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 효과가 확실한 가족 간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좀 더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새로운 블로그나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간혹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된 거래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매매 방식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저가 양도를 활용한 것인데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실거래가 신고 내역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가 양도 거래는 문제가 없는 안전한 거래일까요? 지금 이렇게 신고된 내역들을 보시더라도 해당 거래가 확 눈에 띄시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을 만큼 세법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는 예외적인 세법 규정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저가 양도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무사님, 이런 저가 양도로 진행을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저가 양도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려운 사례이긴 하더라도 세무조사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계획은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영상 후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움은 저가 양도나 교환과 같은 특수한 거래를 전문으로서 실제로 진행했던 가족 간 거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최적 절세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원에 취득했던 아파트가 시세가 10억 원까지 올랐을 때 이것을 제3자한테 시세가 아닌 7억 원에 판매를 한다면 양도 차익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동일하게 자녀에게 7억 원의 양도를 할 때도 양도세를 안 내도 될까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실제 양도한 금액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를 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적용 대상은 사촌 이내 혈족과 삼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이런 분들은 모두 해당합니다. 모든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5%나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 5천에 양도를 할 때는 차익이 시가의 5%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인 9억 5천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8억 원에 매매를 한다면 차익이 5%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때는 시가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측면에서는 자녀에게 저가 양도를 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양도자가 1세대 주택 비과세라면 저가 양도의 실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저가 양도가 좋으니까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양도세나 증여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유사 평형이 최근에 거래된 시세로 산정을 하거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고요. 만약에 시가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가에 해당하는 시세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가격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KB 시세라든지 근처 부동산에서 이렇게 가격을 내놨어요 하시는 금액들은 시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공시가로 저가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최근 거래된 시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양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신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재계산뿐만 아니라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의 30% 이내로 양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30% 이내로 매매가를 설정을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증여세만 괜찮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양도세나 취득세,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거래 자체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나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보여드리는 사례처럼 시가 11억 원의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를 하면 차익이 시가의 30%나 3억 원 이내이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7억 원에 양도를 한다면 차익이 이 부분을 초과하게 되므로 그때는 증여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차익인 4억 원 모두가 아니라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빼줍니다. 따라서 이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3년에 취득세가 크게 개정되면서 이 저가 양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세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로 세금이 부과가 됐고, 만약에 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특수 케이스에만 매매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가 함께 적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개정 후에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매매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함께 검토해서 최적의 매매 거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 전에 매매와 증여 취득세가 함께 적용되던 이슈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고요. 향후 추징의 가능성도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입주권 승계조합원 취득세에 대한 행안부 내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사례들이 모두 관련 법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저가 양도가 절세에서 유리한 방법일까요? 보여드린 해당 사례에서 부동산을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면 약 9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고요. 저가 양도를 활용한다면 약 2억 2천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녀가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총 4억 5천의 증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저가 양도 금액을 7억에서 5억 5천으로 낮춘다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재산 금액은 4억 5천이 되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3억 원, 그리고 자녀 증여 공제 5천만 원, 마지막으로 혼인 및 출산 부부에 대한 공제 1억 원을 모두 받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4억 5천의 증여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낮아질수록 매매거래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가 양도는 세액 계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사례마다 다르지만 이 공통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안내드리기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새로운 블로그나 책을 추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출처입니다. 저가 양도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는 부동산만 받지만 이 저가 양도는 매매 대금이 추가로 오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수자는 지급하는 매매 대금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 대금이 우회증여를 받았거나 매도자에게 빌렸거나 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경우라면 저가 양도 거래 자체가 부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부동산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금 출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요. 자금 마련 계획이 부적절한 경우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양도 거래를 하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자금 운용액과 소득신고액, 채무액과 같은 자금 출처 금액을 비교해서 적정 매매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양수자가 소득 증빙이 부족한 20대 초반인 경우라도 무조건 저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활용하거나 부모님이 현금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별도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 추정입니다. 세법은 이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액이 양도한 재산은 양도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정합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마련된 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고 거래 내용의 실질이 제3자 간 매매 거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요. 이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매매로 봅니다. 또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래 금액이 적정 시가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되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한 이런 사례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팔면 저가 양도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겠죠.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저가 양도 거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모든 내용은 세법의 기본 원칙과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 요청과 세무조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조세를 탄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한국부동산원과 같은 기관에서
1차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시가 산정이나 자금 마련, 세액 계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저가양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주변에서 직접 매매계약서 쓰고 혼자 다 처리했는데 문제 없었다더라. 세무조사 안 나온다더라. 저가양도 인정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모든 문제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갈 수가 없듯이 한두 건의 운 좋은 사례만 듣고 진행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는 일부 사실관계만 충족된다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이 저가 양도가 가장 절세되는 컨설팅은 아니니까요. 다른 소유권 이전 방식을 모두 비교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녀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절세 플랜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 방식 중에 하나인 부동산 교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